자, 우리 이번 시간은 정규분포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좀 R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는, 해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해보는 이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규분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화면을 좀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이것처럼 이와 같은 종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종형 모양의 분포에서 평균이 뮤가 되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되는 형태의 함수 폼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갖게 되는 형태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R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려볼까? 이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그젬플로 평균은 100으로, 분산은 20의 제곱, 즉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20으로, 그다음에 랭스는 이제 161인데 이거는 어차피 이 판넬, 우리 플라창이라고 하는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창에 이 판넬에 몇 개의 점을 찍어서 거기서 함수값을 찍고, 그래서 그것들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방식이겠죠. 이기 때문에 그건데, 이걸 더 세밀하게 그릴 수도 있지만 그냥 161개 포인트만 이용해서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바꿔도 되죠. 그리고 로우 하이는 뭐냐면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정규분포의 특징 중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대칭분포이기도 하고, 어떻게 돼요? 평균으로부터 1배 표준편차보다 작거나 크거나. 그래서 우리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1배 표준편차 1이라는 값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68%, 그다음에 1배, 2배 표준편차 사이에 작은 쪽, 큰 쪽까지 하면 그거는 95%, 그다음에 3배 표준편차는 99.74%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민에서 4배 표준편차배를 뺀 거를 로, 그다음에 하이를 4배의 표준편차한 걸 더한 거. 그러니까 4배의 표준편차만큼의 사이에 들어오면 뭐 99.999%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자료가 다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죠. 3배 표준편차만 해도 벗어나기 쉽지 않죠. 99.74%니까 만 개 중에서 26개만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13개, 왼쪽에 13개, 만 개 중에서 그 정도인데 4배 표준 편차는 아마도 더 많은 10만 개, 100만 개 정도에서 몇 개 안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계산해 보면. 자, 그래서 그 정도 범위를 좀 잡겠다는 뜻의 의미를 갖고요. 지금 이거는 R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구나 정도를 인식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R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직접 짜거나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그냥 통계학 쪽에서 이런 정도로 해서 R을 활용하는구나 정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게 되면 그때 이제 R을 공부하게 되면 충분히 합니다. 지금은 R을 이용해서 하는데 절차가 뭐냐면 모든 게 다 기본이라는 게 있죠. 기초의 개념이 있고 기초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R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규정, 규칙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어느 정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유일한 건 아닙니다. 다른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 sequence라는 함수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보면 low, high. 그러니까 하이부터 상위까지의 length 앞에서 했던 161로 지정했던 large length 값이 있죠. 그래서 로부터, 그러니까 4배 표준편차 작게 평균으로부터, 그 다음에 평균으로부터 4배 표준편차 우에 있는 것까지를 한 다음에 그것을 161개 포인트로 시퀀스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한번 볼까요? 이제 그래서 쭉 해서 진행해 보면 민은 100으로 입력하고요. 스탠다드 20, 랭스 161, 로, 하 이렇게 있어요. x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추가해서 우리 들어온 x가 얼마나 될까 한번 보면 x만 한번 기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엔터 키 누르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블락을 지정하고 런 키를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20부터 시작해서 평균으로부터 4배 표준편차 작은 거니까 4배 편차니까 80이죠. 그래서 100에서 80을 뺀 20부터 그 다음에 4배 표준편차를 더한 값이니까 180이죠. 그래서 180까지 161개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x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dnorm 여기 보면 함수가 x min standard devi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dnorm이 뭔지 모르죠. 이럴 때 이제 뭐냐면 이 help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norm이라고 여러분들이 타이핑해 보면 이미 찾았는데 dnorm이라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형태의 완성을 하게 돼요. 예,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d
NOR까지만 쳐도 디노름이라고 하는 형태들 또 DND, DRO, GRAM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관련된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노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완성하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클릭해서 보면 지금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도 이 헬프 부분을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정규 분포에 대한 형태이다. 노멀. 근데 어디 있느냐? 스태티스라고 하는 STATS라고 하는 형태의 패키지 안에 있는 도구다. 이건 뭐냐?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용법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용법을 보면 우리는 D 노름만 봤는데 P 노름, Q 노름, R 노름 네 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인자가 이렇게 있고 그것들이 뭘 하는지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을 약간 좀 줍니다. 이렇게 보통.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값들이 어떻게 되고 얘네들에 대한 근거 자료들이 이제 이렇게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로 example 정도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나중에 노름, 그러니까 정규분포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이항분포 또는 포화성분포 또는 뭐 등등 이런 분포들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다 있어요. 그때 이제 노름 함수에 D가 붙어 있고 확률 함수에 P가 붙어 있고 확률 함수에 Q가 붙어 있고 확률 함수에 R 붙어 있는 4개의 함수를 R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이때 D는 density 약자고요. 그 다음에 P는 probability 약자고 Q는 quantile 약자고요. R은 random의 약자예요. 그래서 D는 여러분들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률 함수 값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P는 probability 누적 함수 값을 줘요. 누적 확률 값. 그 다음에 Q는 quantile 우리가 함수적 용어로 하면 역함수의 개념을 갖습니다. R은 random 무작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 상황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확률 밀도 함수 일반적인 형태의 정규 분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평균이 뮤가 되고 분산 시그마 제곱인 것. 이때 이제 여기서의 R에서의 표현은 D 노름 X 뮤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누적 분포가 필요하죠. 그램처럼 여기서의 함수 값도 필요하지만 이것처럼 그래서 D 노름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누적 분포에 대한 이 누적값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 데서부터 이 값까지 나타날 가능성 있을 가능성 이걸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probability 누적 함수를 probability를 했어요. 그래서 large fx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요 같은 적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 노름이라고 이제 명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위 함수는 거꾸로 이 면적이 이렇게 되는 형태의 이 z값 그러니까 함수적 y에서 y값 정의되어 있었을 때 그 역함수 찾는 문제죠. 근데 왜 역함수라고 얘기하지 않냐면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예요? 여기까지의 면적이 1-알파라고 되는 형태의 z값 그러니까 전체 구간을 중에서 1-알파 비율 즉 퍼센트로 따지면 1-알파 100% 형태 그러니까 100분위로 따졌을 때 이만한 분위 위치에 있는 수값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퀀타일 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함수값을 찾으면 D노름 여기까지 누적 함수를 원하면 P노름 함수를 쓰는 거고요. 이 면적이 1-알파가 될 때 이 값을 찾으면 그것을 Q노름에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이 몸통의 형태가 1-알파면 이쪽 꼬리 부분의 형태는 알파가 되죠. 왜 그럴까요? 전체 면적이 1이 돼야 되니까 확률 함수는. 자, 이때 요 z값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z축이니까 z변수 써야 되겠죠? 아래 첨자로 여기다가 알파를 씁니다. 그래서 z알파는 그 지점으로부터 오른쪽에 있을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알파가 되는 면적이 그때 z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기호 여러분들 혼동되지 않아야 돼요. 반대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R에서는 D노름, P노름, Q노름 그리고 이제 뭘 주냐면 이와 같은 분포를 따는 무작위의 수 그리고 무작위 이제 추출하는 방법도 우리가 뒤에 살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요 0 부근에서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0부터 멀어지면 표준정규분포의 경우에요. 표준정규분포로 그래서 0부터 멀어지면 좀 가능성이 낮게 추출이 돼야 된다. 그 얘기는 0 주위에 많이 나오고 무작위로 뽑는다면 0부터 멀어진 오른쪽으로 멀어지든 왼쪽으로 멀어지든 적게 뽑혀지는
그런 수들을 뽑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뽑아주는 형태를 우리가 R노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R노름 함수를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할 거예요, 나중에. 자, 지금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판넬에다가 그림판이 이제 형성이 되겠죠, 이쪽처럼. 여기다가 x를 161개로 포인트를 잡고 그때 함수값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하는 방식.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 확률 함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density norm이라는 약자 써갖고 내가 사용자 정의 함수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d norm x mean standard deviation 지정되어 있는 대로.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기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 프롬프트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림의 제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BQUOT라고 하는 BQT라고 하는 이 형태는 우리가 수식을 이 그림판에다 넣게 해준 하나의 방식인데 앞에서 했던 mean이라는 값도 있고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인자값이 있어요. 그 인자값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이 값을 거기다 대입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하나의 함수입니다. 요거 말고 expression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좀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뭐 이제 결과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따옴표로 묶는 개념은 문자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요 대괄호 형태죠. 요걸해서 묶는 것은 그리스 문자를 갖다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뮤 우리 보통 표현하죠. 정규 분포에서 오면 그 다음에 점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민 그러면 여기서 있던 요 민값 100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개념의 의미가 될 거고요. 시그마 다시 또 이거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점 SD니까 여기서 말했던 SD. 그 다음에 R은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를 S로 해서 썼으니까 여기도 S로 써줘야만 돼요. 소문자를 쓰면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타이틀을 하나 이제 정해졌어요.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왜? 우리는 이와 같은 값들을 여기다가 잠깐 놓기로 한 것뿐이에요, 지금은. 그림을 그릴 때는 뭐냐면 플랫,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함수야. 그래서 플랫인데 플랫 함수를 쓰는데 아주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플랫,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면 축을 설정하고 x축이 얼마일 때 y축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x축 값은 뭐고 y축 값은 뭔지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선의 굵기는 어떤 거로 할지 x축 이름은 어떻게 할지 y축 이름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이거의 제목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결과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x축과 y축에 대한 데이터 값을 갖고 있었으니까 하고 이 타입은 line의 약자거든요. 이게 l은. 그래서 선을 연결했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line 타입은 1인데 이걸 실선으로 그릴 거냐 점선으로 그릴 거냐 뭐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어요. 두께도 할 수 있고 x축은 xvalue라고 우리가 명명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어떤 문자 형태의 따옴표를 묶으면 그걸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 y축 density라고 주기로 했거든요. 메인 부분은 타이틀, 여기서 정의됐던 요 값들이에요. 그래서 요 값들하고 잘 비교해보면 정규분포 가로까지는 이제 문자로 묶었고 뮤니까 그리스 문자가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equal 문자로 묶었고 그 다음에 값 100을 넣는 거죠. 민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BQUOTE라는 함수 형태는 어떤 인자값들을 수식으로 그림판에 같이 입력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텍스트 일부러 하나 좀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문자열이죠. 텍스트는. 그래서 문자열인데 좌표를 의미하고 현재 여기서는 그래서 130 0.016 지금 보면 130 요 판을 기준합니다. 여기서 제시된 항상 130 여기라는 뜻은 아니고 얘가 x축과 y축이 지금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130만 요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0.016이니까 0.015가 여기니까 0.016은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에다가 뭐를 집어넣고 싶다 할 때 이제 여기다 좌표를 정해놓고 라벨 거기다가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하는데 이것처럼 수식을 쓸 때는 expression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들이 있는데 이 식을 쓰는 방식은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로 해요. 우리 수학적인 형태에서의 논문 타입은 한글로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워드나 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가 좀 있습니다. 이 조판을 갖다가 좀 도와주는 그런 거. 그래서 AMS 택이라 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폼인데 라텍이라고도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웹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보면 택 상당히 좋은 거예요.
아주 글씨 활자체도 상당히 깨끗하게 나오고 아래 한글이나 워드 또는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주지 못한 정도의 아주 질이 좋은 정도의 판을 여러분들한테 글씨판을 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사실 어렵지도 않은데 몇 번 쓰다 보면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트라는 건 그냥 묶는다는 얘기는 묶어놓는 거고, 오버는 1 스퀘어 루트 2파이, 그러니까 루트 2파이분의 1 오버. 이거는 한글하고 유사한 이제 명령어가 되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또 다른 명령인 프렉이라고 하는 형태를 씁니다. 이탈릭은 이탈릭을 쓰겠다는 얘기고요. 뭐 등등 형태에서 이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냥 그러면 이런 식에 대한 형태의 숫자석식도 우리가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판에다가 X라벨이나 Y라벨 또는 타이틀 이런 정도의 기본적으로 결정된 위치 말고도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의 어떤 수학적 식 또는 텍스트, 어떤 숫자죠. 이런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며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요와 같은 형태의 생긴 형태. 요건 이제 일부러 지금은 이제 사실은 표준 정규분포가 아니고 일반 정규분포인데 표준 정규분포 함수식을 써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좀 돌아와서 이제 표현을 더 계속 이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형태의 정말 계산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볼 텐데, 자, z 언더바 제로는 마이너스 1.96으로 좀 봤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1.96 여러분들 정규분포를 배우다 보면 1.96이라는 수치는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는 수치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라지 z는 시퀀스 마이너스 4에 4까지 랭스는 1000으로 했어요. 아까 161개 점으로 했지만 지금은 1000개 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그리겠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 다음에 nz는 d노름, z값의 0,1. 그러니까 요 시퀀스 값에 대한 형태의 밀도 함수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z0보다 작을 때까지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표준 정규분포라면 여기 0이 되겠죠. 마이너스 1.96이 정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이 마이너스 1.96보다 작게 되는 이 면적, 이걸 갖다 표현해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타이틀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 그리는 거고요. M 텍스트는 거기다가 이제 또 텍스트, 그러니까 멀티 텍스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제목이라든지 이런 걸 넣을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이고요. 폴리건은 말 그대로 다각형화되는 거니까 점들을 이어서 만들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뭐 등등. 그래서 한번 그 결과만을 볼게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돌렸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플랫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 플랫 개념은 여긴대로 z값, 그러니까 z에 대한 z축과에 대한 density 함수값 라인으로 하겠다. x라벨 x로 y라벨이고 표준 정규분포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옵션을 주면서 그걸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대로 제목을 줬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타이틀에 관련된 형태의 제목을 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96보다 작을 때 확률은 여기서처럼 이걸 계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함수식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미.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이너스 1.96보다도 작을 확률은 0.05, 2.5%밖에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폴리건을 통해서 이제 축도 만들고 이런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이 부분을 색칠로 해서 하게끔 하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축도 이제 해야 되니까 AXS라는 형태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실제 그리면 물론 이제 X축과 Y축에 대한 이 축의 비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꽁충 올라가 있어요. 뻗쭉하게.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96이니까 여기 잘 보면 마이너스 2에서 그리지 않죠. 마이너스 1.96이니까 약간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바로 0.025 이걸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찍은 것만이 아니고 함수식에 대한 계산법을 이용해서 이 면적 부분을 갖다 찾아서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z의 절대치가 z의 언더바 절대치 마이너스 1.9의 절대치니까 1.96이죠. 이거보다 더 큰 확률이니까 여기하고 여기 두 개를 합한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한쪽이 0.05니까 두 개 합하면 0.05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치가 붙어버리면 그 큰 쪽으로 그러면 그렇게 될 텐데 실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그것도 같은 유사한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05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P노름도 여기서 봤고요. 그 다음에 D노름도 봤고요. Q노름은 아직 좀 안 봤는데 그건 나중에 좀 보기로 할 거고요. R노름 형태를 좀 보려고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number of R노름 해서 10,000개를 꺼내고 브레이크스는 40으로. 브레이크스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만이죠. number of N으로 됐던 게. 그래서 민과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이 100이고 20이었어요. 현재 저 위에서 있던 걸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기 있던 거.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난수 10,000개를 끄집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여기서부터 구동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했고요. 됐어요. 그럼 이미 10,000개 되는 데이터를 순식간에 꺼내죠. 정말 그럴까? 한번 우리가 RN을 우리 시스템 안에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보면 이렇게 돼요. 10,000개나 된 데이터를 다 보여주지 않아요. 10,000개의 데이터를 지금 우리 이 화면에다 다 보여주면 이게 지금 최소한 지금 우리가 지금 1에서부터 8개, 10줄도 못 보여주고 지금 현재 8개씩 한 줄에 보여주니까 이 1000개만 보여줘도 지금 993이니까 사실 여기까지 1000이거든요. 1000개만 보여줘도 100줄 훨씬 넘습니다. 10,000개를 다 보여주면 1000줄이 넘죠. 근데 이렇게 다 볼 필요가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데이터 있을 때는 이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omitted 이런 표현이 써요. 그러니까 1000개까지 리스팅을 보여줬다. 그런데 9,000개는 지금 우리가 생략되어 있다. 이런 걸 언급을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옵션에서 나는 1000개까지도 필요 없다. 100개를 줄이고 싶다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가 이렇게 얻어냈어요. 자, 그러면 RN이라는 데이터, 라지 RN 데이터가 이제 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것은 히스토, 그냥 히스트 요거로 쓰고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to true, 그러니까 빈도 함수가 아니라 빈도수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도수를 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breaks equal breaks 이건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몇 개로 끊어서 그릴 거냐? 앞에서 40이라고 해놨거든요. 40개로.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주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얻었던 10,000개 데이터가 순식간에 히스토그램을 그려져요. 자, 요거를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늘려볼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까 했던 그래프랑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난수라는 개념은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해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무작위의 개념이 뽑아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앞에서 뽑았을 때 10,000개 데이터하고 지금 뽑은 10,000개 데이터 또 한번 돌려볼까요? 또 한번 뽑았을 때 10,000개 데이터 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만일 같다면 그건 뭐 대단한 우연이죠. 자, 그래서 할 때마다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이것을 이산형 형태로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드러운 형태, 이어져 있는 형태의 어떻게 연속형 형태로 하려면 이것들 부드럽게 있는 스플라인 기법을 써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라인이에요. 그래서 라인 덴시티라는 개념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면 이런 일이요. 그래서 이것들을 부드럽게 요 중간값 위주로 해서 이것들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연결한.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가 밀도함수 폼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보려고 하냐면 실제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형태의 실제 확률함수 값을 빨간색으로 좀 표현해 보려고 해요. 그 과정이 여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했더니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10,000개가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확률 함수의 난수 생성 함수를 가지고 뽑아서 보니까 완전하게 일치되지는 않지만 완전하게 일치될 수 없죠. 그러나 대체적인 우리 통계학은 대체 경향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 일치할 필요 있지 않아요. 우리는 100%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통계학은 나중에 보겠지만 95%의 신뢰도, 신뢰 구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돼요. 이 신뢰도. 그래서 95 정도면 충분하지 99, 100 이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99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있지만 95 정도를 보통 사회통계학, 일반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데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그래서 완전하게 일치되진 않지만 파란 선이나 빨간 선이나 서로 유사하다라고 볼 만한 충분한 직관적인 거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나중에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걸 같게 볼 수 있을지
아닐지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방법도 이제 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노름 함수에 관련된 D 노름 함수, P 노름 함수, Q는 아직 안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R 노름 함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인데 이 R 노름 함수도 꽤 잘 만들어진 함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뽑혀진 함수이고 자, 그 다음에 범례를 주는 건 레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전드의 위치들, 어떤 문구를 줄 거냐 뭐 등등. 그래서 여기서 대로 이렇게만 하면 빨간 선은 뭐고 파란 선은 뭔가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해서 파란색 난수의 분포, 우리가 만 개를 뽑아놓은 형태의 히스토그램을 갖다 쭉 연결해서 만든 형태의 밀도함수화된 형태 이것이고 빨간선은 이론적 분포다 이런 걸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것처럼 이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이 안에서 다 해결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는 사람들이. 내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려면 잘 그려야 되고 이것처럼 범례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와 같은 범례, 레전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 잡아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는 그래서 부연 설명 정도 이제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저게 뭐지?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게끔 하려면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ggplot2라고 하는 통계적 도구가 또 있습니다. 통계적 도구라기보다는 패키지가 이 R 안에서. 그래서 이 ggplot2는 플랫이라는 거죠. 여기처럼. 그래서 플랫인데 여기서처럼 플랫 함수가 우리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함수는 플랫 함수인데 ggplot에서 상당히 좀 체계화된 형태의 이 시각화를 하는데 적합한 최적화가 된 형태 거의 아직까지도 R에서는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이 ggplot 함수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ggplot을 갖다가 2로 했다는 얘기는 버전업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ggplot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에서의 도구가 꽤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하고 그래프 그릴 때도 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ggplot2 개념이 여러분한테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를 그대로 내가 준 대로 해서 기동을 하면 분명히 여기 없다는 메시지가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그럼 하게 되느냐 여기에 보면 패키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에 인스톨 부분을 갖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스톨 여러분의 시스템 안에다가 탑재하고 싶은 형태의 타이틀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gg plot 하면 plo 하면 gg pl까지만 해도 여기 또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럼 뭔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진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 패키지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플랫 창이 있었죠. 패키지 창이에요. 헬프 창도 있었고 아까 본 대로 지금 세 개를 보고 나중에 뭐 다른 창도 좀 볼 텐데 패키지에서 보게 되면 유저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쭉 내리다 보면 여러분하고 나눈 화면이 달라요.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이거를 R을 기동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형태의 기본적인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유저 라이브러리는 내가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ggplot처럼 내 시스템 안에다 깔아놓은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잘 보면 여기쯤에 쭉 가다 보면 ggplot2가 이렇게 체크박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요거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서처럼 디테치뭐 이렇게 나오죠. 또 다시 여기를 클릭을 하면 라이브러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진행해도 되고 이런 데서 요걸 여러분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ggplot2라고 하는 형태의 패키지를 그 도구를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렵긴 그러니까 꽤 복잡해 보여요. 여기 보면 문법적 체계가 상당히 길죠. 길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이 꾸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리본 형태를 먹고 V라인, H라인 뭐 등등 형태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걸 돌렸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로만 인식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실제적으로 이 R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형태를 원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는 방법을 지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필요할 때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씩 수정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돌려본 결과를 볼게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렇게 그래서
아까 봤던 이 플랫 함수 형태의 기본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좀 더 약간 좀 발전적이에요. 뭐 이 그래프 자체도 좀 매끄럽기도 하거니와 색칠도 좀 더 자유롭게 되고 뭐 등등.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요때 표준 정규 확률 함수가 이렇다는 수식적인 것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화살표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렇게처럼. 그다음에 선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면적이 1 마이너스 알파이면 이쪽 꼬리 쪽이 알파가 되겠죠. 이때 요 z 값으로는 z 언더 알파라고 쓰기로 하는 거죠. 참자. 그래서 요 기호를 잘 봐야 돼요. 그 지점으로부터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알파가 될 때 그 값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알파 비율에 대한 분위수예요. 이건. 그래서 이게 Q 노름에 대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 높이의 이 값이 D 노름. 그 다음에 이 면적에 대한 형태가 P 노름. 이런 것들을 만족하도록 하는 임의의 수가 생성된 거를 우리가 R 노름 함수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좀 정규 분포에 대한 거를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R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R을 이용하면 이런 걸 그리는 거구나. 그런데 어렵게 느껴지죠, 당연히. 특히나 이 gg플ot2에 오면 여기서는 아주 간단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플랫은 그러니까 플랫은 기본 모형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시각화하는 데이터를 좀 시각화하는데 좀 전문화가 되려면 이 ggplot2 정도를 이용하면 상당히 정교한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데 그것들은 여러 가지 문법적 체계를 잘 따르면서 하는데 이게 뭐 복잡해 보이죠. 이것도 뭐 한 10대 줄이나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들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쓰다 보면 뻔한 일들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그림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무슨 것들 어떻게 꾸미고 어디다가 뭐를 그리고 이런 등등에 대한 형태가 됩니다. 제목은 뭐로 주고 뭐 이런 등등 해서 이런 정도의 절차가 있겠구나 정도로 여러분들 이번 건 그래서 부담 없이 이 부분은 그냥 한 번에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스크립트를 나눠준 걸 가지고 시연 정도는 해보면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교분포에 대한 그림을 봤고 또 다른 형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